여러분은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똑똑한 머리, 넘치는 아이디어, 풍부한 상상력,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건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텐데 사실 정답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말빨이에요. 갑자기 웬 말빨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말의 힘은 아주 예전부터 전해져 오던 강력한 힘인데요. 예를 들자면 말로 천냥빚 갚는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또 수많은 전래동화 속에서도 주인공에게 위기가 닥치면 주인공은 그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말빨로 해결합니다. 반대로 왕 옆에 입 잘 터는 간신배가 하나 있으면 나라 망하는 것도 순식간이고, 이런 예시를 들면 안 되기는 하지만 교도소 안에서도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랑은 상종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아동 성범죄자랑 사기꾼입니다. 범죄자들 사이에서도 사기꾼이랑 엮이면 인생 꼬인다고 사기꾼이랑은 상종을 안 하려 해요. 그만큼 말의 힘이라는 게 한 사람, 아니 한 나라의 흥망을 정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는 건데, 그 중에서도 남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건 바로 설득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설득의 대가 로버트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인데요. 이 책 하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웬만한 말싸움이나 사회생활에서는 질 일이 없을 거예요. 인생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간 모를 때는 없이 살았지만 알고 나면 내가 전에는 어떻게 살았더라 싶은 책이에요. 진짜 솔직하게 리뷰해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설득의 첫 번째 비법, 상호성의 원칙.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린다. 누군가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면 우리도 호의로 갚아야 한다. 상호성의 원칙은 설득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무기인데요. Classic is the best, simple is the best 라는 말처럼 아주 오래전부터 쓰였지만 꾸준히 효과가 좋은 방법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은혜 갚은 까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능적으로 인간은 빚을 지고는 못 살아가는 성격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그 도움을 다시 돌려줘야 마음이 풀리고, 호의는 호의로, 악의는 악의로 대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는 것이죠. 여기서 재밌는 건 그게 설령 내가 원한 호의가 아니더라도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마트 시시코너입니다. 마트 영업 경력 20년차 베테랑 아주머니가 아이고 총각 이것 좀 먹어봐 하면서 영업을 하면, 거기에 면역력 없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하다가 정신 차려보면 손에 작은 종이컵 하나 들고 생각보다 맛있네 하면서 결국 하나 사들고 오는 게 국룰이죠. 이게 바로 상호성의 원칙인데요. 아주머니가 나에게 먼저 음식을 권했기 때문에 나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원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결국 내가 그걸 끝까지 거절하지 못하고 선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만큼 보답을 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사고가 드는 것이죠. 제가 꿀팁 하나 드리자면, 엄마한테 부탁할 게 있는데 뭔가 안 들어줄 것 같다? 일단 설거지랑 집안일 먼저 싹 다 하세요. 그리고 어머니가 어머 얘가 웬일이래 하면서 기분이 좀 좋아 보이면 그때 슬쩍 얘기를 꺼내보세요. 그러면 정말 무리한 요구가 아닌 이상 웬만하면 평소보다 훨씬 허락받기가 쉬워집니다. 먼저 해달라고 하면 100 중에 90은 안 해줘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설득을 하거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일이 있으면 일단 선빵을 먼저 쳐라.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로 혹은 선의로 느껴질 만한 일로 꼭 명심하세요. 설득의 두 번째 비법, 일관성의 법칙. 일단 어떤 선택을 하거나 입장을 취하면 우리는 스스로나 다른 사람에게 기존의 태도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는다. 일관성의 법칙이란 쉽게 말해 자신이 선택한 결정에 대하여 쉽게 바꾸지 않는 방어적인 태도를 말하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 내린 결정에 대해 일관성을 가지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사회설문이나 스티커 한 번만 붙여주세요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설문은 설문을 통해 그 사람의 입장을 확인한 뒤 후원이라는 명목하에 돈을 뜯어내려는 것인데요. 좀 더 자세하게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는 평범한 소시민 1입니다.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어떤 기부단체에서 아프리카 난민들에 대한 설문을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모른 척 길거리를 지나가려고 했지만 호구를 기가 막히게 잘 알아보는 그들은 우리를 잡아서 설문을 진행합니다. 아프리카 난민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렇다고 대답하겠죠. 100명 중에 99명은 분명히 그렇게 대답할 텐데, 여기서부터가 바로 수작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미 아프리카 난민들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프리카 난민들에 대해 후원을 해줄 생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여기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선뜻 아니요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부럽네요. 저는 못 그러거든요. 나는 이미 아프리카 난민들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면 내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고 아프리카 난민을 도와주겠다는데 아니요라고 대답한다? 갑자기 내 자신이 개쓰레기가 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선뜻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내 다음에 네 라는 말을 하는 것은 쉽지만 내 다음에 아니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선단체에도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딱 봐도 거절 못할 것 같은 그런 관상을 항상 찾아 헤매는 것이고, 또 그런 방식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는 것도 사람들이 생각보다 거절을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성격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일관된 성격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왜냐? 믿음이 가잖아요. 항상 말이 바뀌는 사람보다는 당연히 항상 같은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이 훨씬 믿음직스럽습니다. 그리고 일관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내 의사결정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배달 메뉴를 고른다고 해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뉴를 고르는데 최소 10분 이상의 시간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메뉴를 고민하느라 1시간 동안 배달을 못 시켜요. 그런데 일관성 있는 사람은 무언가를 결정할 때 거의 망설이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듯 일관된 성격에는 장점과 단점이 모두 존재하는데, 반대로 내가 설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질문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의 입에서 네라는 말이 나오게 하는 건데, 일단 단계별로 질문을 구성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주 보편적이고 쉬운 질문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조금씩 본론에 가까운 질문들을 던지는데, 이때 첫 번째 원칙이었던 상호성의 원칙을 이용하면 더욱 효과가 좋겠죠. 그 사람에게 먼저 호의를 베풀고 일부러 불편한 상황을 유도한 뒤 네라는 대답이 먼저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본론을 슬쩍 꺼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안 그래도 보답을 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더욱 아니오라고 말하기가 곤란할 겁니다. 설득은 누구나 배울 수도 있고 누구나 당할 수도 있는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설득의 힘이 떨어지면 내가 당하는 것이고, 내가 그 사람보다 설득의 기술이 좋다면 반대로 내가 원하는 상황을 이끌어낼 수 있겠죠. 특히나 요즘 같은 개인주의적 사회에서는 설득의 힘이라는 게 그 무엇보다 강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설득은 기술이고 능력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분량상 나머지 이야기는 2부에서 하는 걸로 하고, 오늘도 하루하루 성공을 꿈꾸며 열심히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며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2부에서 만나요. 안녕.